671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지지해주는 부모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 저자, 이유정, 김영욱. 출판일, 2023년 9월 5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자녀에게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어주자. 책 소개. 부모는 아이를 교육하며 다양한 상황과 마주한다. 자연스레 궁금증이 생기는데 우리 아이는 왜 책상에 앉는 걸 싫어할까? 아이가 공부 외에 다른 것에만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를 올바르게 훈육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 등 간단한 듯하면서 속 시원히 답을 얻을 수 없는 질문들이 부지기수다. 그럴 때면 누군가가 처방해줬으면 한다. 이 책은 아이를 교육하면서 접하는 궁금증이나 문제들을 영화 속 상황에 빗대 담아내려 했다. 아이를 교육할 때 만나는 다양한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데 영화가 좋은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 해리포터, 퍼시 잭슨 시리즈 등의 하이틴 판타지, 사도 킹스 스피치 등의 역사물, 닥터 스트레인지, 레디 플레이어 원 등의 블록버스터, 인사이드 아웃, 쿵푸 팬더 등의 애니메이션까지 다양한 장르에서 교육적 메시지를 엿볼 수 있다. 제목에서 엿볼 수 있듯 이 책의 핵심 주체는 지지해주는 부모와 스스로 하는 아이다. 지지한다는 건 뭘까? 누군가의 의견에 찬성의 힘을 보탠다는 의미와 무거운 물건을 바치거나 버틴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믿음과 인내가 동반된 기다림이 요구되는 행위다. 아이를 지지하는 부모는 아이에게 다양한 자극과 경험들을 제공하고 흥미를 찾도록 해줄 수 있지만 쉽고 편하게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는다. 부모는 믿음 어린 기다림으로 아이를 대해야 한다.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부터 실패내성, 감정지능까지. 아이의 공부 습관을 바꾸는 교육 이론. 아이를 교육한다는 건 아이를 변화하도록 만드는 것인데 변화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아이가 직접 해내야만 한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자는 말한다. 좋은 부모의 역할은 아이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행동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다. 다채로운 교육 이론들이 실제적인 행동을 든든하게 바친다. 스스로 결정하길 원하는 욕구에 관한 자기결정성 이론. 주어진 일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능력에 믿음을 지칭하는 자기효능감. 아이가 혼자선 못하지만 도움을 받으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하는 근접발달 영역. 실패 경험이 특정한 조건에선 오히려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활동을 촉진한다는 건설적 실패 이론 등 다양한 교육 이론이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의 습관을 만들 수 있다. 나아가 산만한 경우, 조금 느린 경우, 통제가 안 되는 경우, 발표가 어려운 경우, 시험이 불안한 경우 등 아이의 문제 양상을 진단하고 자녀 교육 처방 포인트로 실질적인 해결 방법을 논한다. 아이를 가르치지 않고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저자 소개. 저자, 이유정, 교육학자. 고려대학교에서 중국어를 전공하며 교직을 이수하고 동대학원에서 교육공학 석사와 박사과정을 공부했다. 학습 컨설팅 및 교육 전문가로 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았다. 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기획팀, 경기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등에서 일했다. 저자 김영욱, 교육학자, 출판 편집자와 오마이뉴스 영화 기자를 10년 넘게 병행하고 있다. 블로그와 스토리 채널 책으로 책하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영필당을 운영 중이며 키노라이츠 인증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스스로 책상에 앉는 아이를 위한 영화 처방전. 경기도의 모 대학교에 재직할 때다. 한 학생이 학습 상담으로 찾아왔다. 국어국문학과 학생이었던 그는 벼랑간 자신의 학습 문제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강의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집중하는 것도 어려워했다. 얘기를 듣다 보니 곧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았던 것이다. 완전히 이과 성향이었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문과에 지원해 대학교에 이를 때까지 문과생으로 살아왔다. 그는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생에 이르기까지 수학과학 올림피아드에서 여러 번 수상했을 정도로 이과 과목에 소질이 있었다고 했다. 자연스레 과학고 진학을 목표로 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다. 부모님의 관심이 보통 수준을 넘어서기 시작한 것이다. 학원을 몇 곳이나 다니며 진도를 빨리 빼더니 대학 수학까지 배워야 한다고 압박했다. 시험 때 한두 문제라도 틀리면 부모님이 나무랐고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못하냐며 타박했다. 그는 더 이상 숫자도 보기 싫어졌다고 했다. 성적은 어느 정도 유지되었지만 과학고등학교에 진학할 정도는 아니었다. 결국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고등학교 때는 수학, 과학에 완전히 흥미가 떨어졌다. 2학년이 되어 문과와 이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을 때는 단지 수학과 과학이 싫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문과에 지원했다. 대학교와 전공은 성적에 맞춰왔다고 했다. 국어국문학과가 적성에 맞지 않았던 건 당연한 결과였다. 그는 문과와 이과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했을까? 한 번은 지인의 자제가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다고 내게 조언을 구한 적이 있다.
졸업을 앞둔 그는 이름이 별로 알려지지 않은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대학원 진학과 진로 조언을 해주고 헤어졌는데 나는 그때 그 학생에게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범상치 않다고 생각했다. 촉이 나름 적중했다. 알고 보니 그는 어렸을 때 영재를 발굴한다는 모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었다. 이른바 영재 출신이었던 것이다. 수학과 언어 능력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고 스스로 학습하려는 의지와 호기심도 대단했다고 한다. 그런데 왜 대학교도 성적도 전공도 모두 평범했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의 부모님은 자식이 영재라는 걸 알고는 재능을 키워주고 싶었다고 한다. 그래서 영재 교육 기관들에 찾아가고 좋다는 건 다 시켰다. 하지만 아이에게 오히려 큰 부담이었을까? 아이는 점차 공부에 흥미를 잃어갔다? 중학교 때까진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아도 성적이 잘 나오는 편이라 괜찮았지만 고등학교에서의 상황은 달랐다. 고등학교에 진학해선 공부를 해야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여태껏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아도 학교 시험쯤은 문제없던 터라 다시 마음을 다잡기가 쉽지 않았다고 했다. 그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었을까? 영화 4등과 불량소녀, 너를 응원해. 12살 재상이는 오늘도 엄마 손에 이끌려 수영장에 간다. 수영 연습을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재능도 있고 훈련도 매일 하는데 대회만 나가면 4등이다. 엄마는 만년 4등이라며 재상이를 나무란다. 그저 물이 좋아 수영을 시작했던 재상이는 이제 수영이 싫어지려고 한다. 엄마는 엄마대로 답답하다. 재상이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건 오히려 엄마다. 이른 시간부터 수영장에 재상이를 데려다주고 더 좋은 코치와 훈련 방법을 찾아보느라 바쁘다. 결국 재상이가 수영을 그만하겠다고 했을 때 엄마는 소리친다. 엄마가 너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내가 무슨 권리로 너 혼자 수영을 그만둬. 그게 문제였다. 수영을 하는 건 재상이인데 왜 엄마가 더 열심히 해야 했는지. 엄마가 열심히 하면 재상이의 수영 실력이 향상될까. 엄마가 재상이로 하여금 수영을 하도록 했을지 몰라도 수영을 해내는 건 재상이 자신이다. 수영을 왜 하고 싶은지, 왜 더 잘하고 싶은지 생각하고 또 노력하는 건 재상이의 몫이기 때문이다. 해답은 자발적인 동기유발에 있다. 동기는 모든 걸 시작하게 하고 지속하게 만드는 힘이다. 동기는 다양하게 유발될 수 있다. 엄마의 당근과 채찍으로도 만들 수 있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동기 중 가장 강력한 건 스스로 만들어지는 동기다. 재상인의 상황과 정반대인 경우도 있다. 영화 불량소녀, 너를 응원해. 애쿠도 사약하다. 그녀는 성적 최하위권의 문제 학생이다. 심지어 무기정학을 받아 대학교는 꿈도 못 꾸게 되었다. 사약하는 엄마의 권유로 입시학원에 상담을 가고 일본 최상위 대학교인 게이오 대학교에 입학하겠다는 목표를 스스로 정한다. 동서남북도 영어 단어도 전혀 모르는 꼴찌 사약하는 혼신의 노력 끝에 게이오 대학교 합격증을 거머쥔다. 이 영화의 특별한 점이라면 사야카의 엄마가 그녀에게 공부하라는 말이나 강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야카가 게이오 대학교라는 목표를 세우게 된 것도 친구를 만날 때나 늦은 밤까지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게 된 것도 어느 누구의 회유나 강요가 아니었다. 그녀가 목표를 이루는데 눈에 띄는 건 사야카의 엄마와 세이호 입시학원의 츠보타 선생님의 역할이다. 그들은 그저 사야카가 스스로 꿈을 꾸고 목표를 세울 수 있게 돕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도록 응원했을 뿐이다. 아이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스스로 배워야 한다. 부모는 아이에게 좋은 조력자가 되어줄 수 있다. 아이에게 다양한 자극과 경험들을 제공하고 흥미를 찾도록 해주는 것이다. 또 아이 스스로 무엇을 배우고 공부할지 선택하거나 공부하고 싶도록 도와줄 수도 있다. 아이가 공부하다가 만난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해줄 수도 있다. 아이를 교육한다는 건 뭘까? 바로 아이를 변화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변화는 누군가 대신해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변화의 대상인 아이가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고 손과 발을 움직여 해내야만 한다. 많은 부모가 의뢰 그러는 것처럼 아이에게 떠먹이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스스로 힘을 들여야만 완성되는 과정이기에 그렇다. 그러니 쉽고 편하게 공부하는 방법이 있다는 건 거짓일 확률이 높다. 내가 아는 한 그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잡는 방법을 알려주라고들 하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아이가 스스로 물고기를 잡고 싶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아이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스스로 배워나갈 것이다. 아이와 부모를 위한 영화 처방전. 이 책은 아이를 교육하며 부모가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과 궁금증에서 시작되었다. 우리 아이는 왜 집중을 잘하지 못할까? 왜 책상에 앉는 걸 싫어할까?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왜 성적은 잘 나오지 않을까? 저녁마다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데 왜 물어보면 모른다고 할까? 분명 다 아는 거라는데 왜 시험만 보면 틀릴까? 누구는 공부를 재밌어서 한다는데 어떻게 그게 가? 능한 걸까? 어릴 때부터 올바른 공부 습관을 들여줘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 스스로 공부를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등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속 시원히 물어볼 곳 없는 질문들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한다. 아이를 교육하면서 만나는 궁금증이나 문제들을 영화 속 상황에 빗대 담아내려 했다. 앞서 소개한 사등과 불량소녀, 너를 응원해를 비롯해 해리포터, 퍼시 잭슨 시리즈 등의 하이틴 판타지, 사도, 킹스 스피치 등의 역사물, 닥터 스트레인지, 레디 플레이어 원, 엣지 오브 투모로우 등의 블록버스터, 그리고 인사이드 아웃, 쿵푸 팬더, 언어의 정원 등의 애니메이션까지 다양한 장르에서 교육적 메시지를 엿볼 수 있다. 여러분이 마주한 상황이나 어려움이 비단 여러분의 것만이 아니라는 것도 알려주고 싶었다. 영화는 허구지만 현실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보여주는 방식이 얼마나 현실에 가까운가와는 별개로 현실에 있는 문제와 세계를 반영하고 있다. 누군가가 마주하거나 고민했던 상황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해결하는 과정을 짧은 시간에 쉽게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등장인물들이 문제를 마주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온전히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환경과 주변 인물의 다양한 모습들도 보여준다는 점에서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아이를 제대로 교육시킬 수 없으면 어쩌지 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변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교육은 변화시키는 일 그 자체니까 말이다. 스스로 공부하기의 시작, 시간 관리 연습. 시간 관리 능력은 연습으로 충분히 키울 수 있다. 집중력을 발휘해 제 시간 안에 과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한다. 꾸준함이 생명이다. 매일 1시간 정도 일정한 공부 시간을 만들고 그 시간 안에 해결할 과제를 정한다. 과제는 학습지 몇 장 풀기, 책 몇 장 읽기 같이 적절한 분량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정한다. 시간 관리 연습을 처음 해보거나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하루에 10에서 15분 정도부터 시작해도 된다. 다만 1시간은 넘지 않는 게 좋다. 중요한 건 최대한의 집중력을 발휘해 시간 안에 과제를 해내는 것이다.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과제의 분량도 늘어나 집중력과 효율이 떨어진다. 대신 매일 꾸준히 연습하는 게 중요하니 전체 시간과 분량은 반드시 아이와 함께 정한다. 매일 1시간 동안 학습지 3장을 풀기로 했다면 그 시간만큼은 아이를 믿고 지켜본다. 집중력을 발휘해 정해진 시간보다 더 빨리 해냈다면 남은 시간은 자유다. 그 외에 적절한 보상도 좋은 방법이다. 시간 관리와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은 초등학생 때부터 들여놔야 나중에 힘들지 않다.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힘, 그릿, 그렛. 미국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는 입학 전형이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아주 높은 SAT 성적과 고등학교 성적은 물론 체력 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며 리더십 항목도 반영한다. 하원 의원 이상의 추천서도 필요하다.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매 1200명 정도가 입학한다. 지성뿐만 아니라 뛰어난 신체 능력과 리더십을 겸비한 슈퍼 우등생들이다. 그러나 입학생 5명 중 1명은 졸업 전에 자진 퇴교한다. 고된 일과와 엄격한 규율, 집중훈련을 버티지 못한 것이다. 놀라운 건 입학 시 최고점을 받은 학생이나 최저점을 받은 학생의 중도 탈락률이 비슷했다는 점이다. 그들이 중퇴를 선택한 건 재능이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끝까지 버텨내는 학생과 중간에서 그만두는 학생 간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앤젤라 더크워스는 그 비밀을 그릿에서 찾았다.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열정과 끈기로 정의되는 그릿은 성장의 믿음, growth mindset, 회복 탄력성, resilience, 내적 동기, intrinsic motivation, 끈기, tenacity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다. 상황적인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힘인 그릿은 흥미 유지와 노력 지속이라는 두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 흥미 유지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관심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가이며 노력 지속은 긴 시간에 걸쳐 노력을 기울이는가다. 그릿이 높은 아이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진심으로 즐기는 열정과 관심이 있다. 그리고 현재의 상태보다 나아지려고 매일 노력하는 끈기가 있다. 좌절의 상황에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희망이 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왜 공부를 하는지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아이의 그릿을 키워주려면 스스로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자신감과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하며 이루고 싶은 명확한 목표를 세우도록 도와줘야 한다. 부모의 믿음과 존중으로부터 시작되며 부모의 바른 교육관으로 구체화된다. 아이의 세계를 넓히는 경험의 중요성. 아이의 세계는 경험으로 확장된다. 다양한 경험은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가르쳐준다. 아이는 직접 경험한 것에 더 큰 관심과 흥미를 보인다. 경험은 아이의 관심과 흥미, 재능을 발견할 수 있게 하고 자신만의 목표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된다. 박물관이나 미술관, 체험관에 방문하는 것도 좋은 경험일 테지만 집안에서 혹은 집 근처에서도 얼마든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 평소 잘 다니지 않는 길을 산책하며 동네 탐험을 해보거나 평소 무심코 지나치는 식물, 곤충을 관찰해보는 것도 좋다. 가족과 함께하는 운동이나 보드게임도 좋다. 책,
영화를 보고 얘기하며 타인의 경험을 엿볼 수도 있다. 다양한 경험으로 아이의 세계를 넓혀주자. 훌륭한 칭찬과 격려는 이렇다. 죽은 시인의 사회에선 일이 드디어 원하던 배역을 따냈을 때 키팅 선생님이 말한다. 축하해. 나는 내가 될 줄 알았어. 내가 늘 열정적으로 노력했다는 걸 아니까 널 응원했지. 앞으로 더 큰 배우가 될 너를 생각하니 선생님은 정말 행복하다. 닐이 주인공을 맡게 되었다는 걸 알자마자 그가 배역을 얻고자 노력한 과정과 열정을 구체적이고 진정성 어리게 칭찬한 것이다. 키팅 선생님의 칭찬에는 평가나 비교가 없다. 그의 칭찬이 진정성 있게 느껴지는 이유는 학생의 노력과 열정에 대한 자신의 긍정적인 느낌을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표현했기 때문이다. 이런 칭찬을 받은 닐은 혹여 다음 연극 오디션에서 배역을 받지 못한다 해도 괜찮을 것이다. 언제나 자신을 믿어주고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으니 말이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칭찬, 즉 격려의 방법이다. 좋은 칭찬은 결국 격려여야 한다. 아이가 해낸 과정과 노력에 대해 그리고 성장 자체에 대한 칭찬이 바로 격려다. 평소 당연하게 또 그러려니 여겼던 것들을 칭찬하는 건 어렵지만 격려는 할 수 있다. 격려는 있는 그대로일 때도 할 수 있거니와 실수하거나 실패했을 때는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가 평소와 다름없이 숙제를 하고 있다고 해도 숙제를 열심히 하고 있네. 정말 보기 좋다. 라고 격려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격려는 아이의 노력과 성장 같은 행위에 하는 거라 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아이가 평소 먹지 않는 반찬을 먹었을 때 정말 잘 먹는다. 최고야. 라고 하는 건 단순한 칭찬이다. 반면 이제 브로콜리도 먹을 수 있네? 갈수록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아지네. 엄청 튼튼해지겠다. 엄마의 요리를 맛있게 먹어줘서 정말 좋아. 라고 하는 건 격려다. 격려에는 칭찬보다 세심한 관심이 포함된다. 브로콜리 먹기에 도전한 점, 전보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아진 점에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 아이의 행동에 따른 미래의 변화 그리고 부모의 긍정적인 느낌까지 담겨 있어 진정성 있는 좋은 격려가 되었다. 좋은 칭찬은 아이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해 자신감과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격려는 아이 스스로에게 믿음과 용기를 심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아이에겐 칭찬과 격려 모두 필요하지만 부모의 칭찬이 격려로 귀결될 때 아이는 존중받고 사랑받는다고 느끼며 더 성장할 수 있다. 좋은 기대의 3요소. 좋은 기대를 위해선 아이를 향한 애정과 격려가 바탕이 되어 자율성을 존중하며 아이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사랑하고 격려하기. 애정 어린 관심과 존중으로 정서적인 지원을 하는 것. 자율성 지지하기. 아이의 문제 해결, 선택 그리고 의사결정의 가치를 부여하고 지지하는 것. 안정감의 틀 제공하기.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 것. 명확하고 일관된 규칙, 성취 가능한 현실적 목표, 합리적 기대, 기대에 부응하는 자원, 적절한 피드백 등. 아이의 시험은 부모의 시험이 아니다. 아이는 부모의 불안을 잘 알아차린다. 부모가 불안하고 대범하지 못하면 아이도 그렇다. 아이의 시험에 부모가 왜 불안한지 들여다보면 아이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적기 때문일 수 있다. 아이가 잘하지 못할 거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도에서 영조는 세자를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한다. 그렇기에 세자가 잘했으면 좋겠으면서도 못할까봐 불안하다. 불행히도 그 불안은 세자에게로 향한다. 영조는 세자에게 잘하자, 내가 잘해야 아비가 산다. 라고 말한다. 부모가 아이에게 투영한 욕망과 불안이 엿보인다. 아이가 잘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아이의 시험은 부모의 시험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아이가 시험을 잘 마쳤다면 칭찬하고 격려해줘야 한다. 시험 결과에 관한 게 아니라 시험을 잘 마쳤고 열심히 노력해온 걸 칭찬하는 것이다. 보상을 하려면 시험에 관한 게 아니라 과정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시험을 잘 봤다고 보상을 하는 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아이를 타이르거나 혼낼 일이 있더라도 시험 결과와는 무관해야 한다. 시험 결과에 따라 바뀌는 게 많을수록 아이는 시험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불안이 높아진다. 지나친 기대도 좋지 않지만 무관심도 좋지 않다. 한 번의 시험이 끝난 후에도 다시 새로운 공부에 도전할 수 있도록 힘을 줘야 한다. 그 힘은 부모의 관심과 격려에서 나온다. 그 어떤 시험도 한 번으로 인생이 끝나버리거나 어긋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이에게 꼭 알려주면 좋겠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